30년 동안 투자하며 10년 넘게 연평균 50%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농사를 짓듯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영옥 작가님이 말하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과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7가지 기준, 초보 투자자를 위한 실전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투자 10계명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차트 보고 사고 팔면서 돈 버는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손절하는 걸 반복하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라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할까?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2. 10년 후에도 이 기업이 건재할까? 단순히 존재하는 걸 넘어서 더 크고 강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3. 이 기업은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내가 소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식을 살 때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를 함께 보자는 마인드로 접근해 보세요. 10년 후에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 1.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라는 건데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2. 기업의 성장 주기를 파악하라. 주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지만 기업의 성장과는 별개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본질적으로 성장하면 결국 주가도 따라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반면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언젠가 주가는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까? 라는 질문을 꼭 해보세요. 3. 기업이 저평가됐을 때 투자하고 성장 주기를 마감할 때 매도하라.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팔고 시장이 불안할 때 매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겁이 나서 팔아버리고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 하면서 무리하게 따라 사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공포 속에서 기회를 보고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조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헐값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박영옥 작가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 시기에 좋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서 경제가 회복되자 주가는 다시 급등했죠.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위기가 오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주식은 위기 속에서 사야 하고 과열된 시장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7가지 기준.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자산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무턱대고 이 회사 유명하니까라며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박영옥 작가는 7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투자할 기업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산업의 미래 성장성.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커질 것인가? IT, 헬스케어, 친환경 산업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할까요? 스마트폰, 전기차, AI까지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산업에 속한 기업이라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 종이신문, 필름 카메라와 같은 산업이라면요. 5 내지 10년 후에도 살아남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2.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가 이해하기 쉬운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사업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이해하기 쉽죠? 반면 일부 IT 기업들은 뭔가 혁신적이라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면 투자도 신중해야 합니다. 3. 재무 구조의 안정성.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피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하세요.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커 보여도 돈을 못 벌면 망합니다. 특히 과도한 부채가 있는 기업은 경기 불황이 오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처럼 현금 창출력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세요. 4. 지속적인 배당 지급 여부. 이 기업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있을까?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은 신뢰가 가죠. 배당을 주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이 꾸준하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배당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땐 이 기업이 배당 대신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세요. 5. 공시를 성실히 하는가? 이 회사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을까? CEO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공시를 대충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기업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유 없음 공시만 반복하는 기업이라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꾸준히 투자자들에게 정보 공개를 잘하는 기업은 믿고 투자할 만하죠. 기업이 주주들을 존중하는지 확인하세요. 6. 경영자가 누구인가? 이 회사의 경영진이 유능한가? 창업자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 대체로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경영자는 회사를 몇 배로 키웁니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정주영 같은 창업자들은 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켰죠. 반면 경영진이 무능하면 회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CEO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7. 저평가된 기업인가? 이 기업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보석일까? 지나치게 고평가된 기업은 피하고 진짜 가치 있는 기업을 싸게 사세요. 너무 인기 있는 주식은 이미 비쌀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지만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보세요. 주식이 저평가되었을 때 사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테슬라는 한때 저평가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죠. 반대로 이미 주가가 너무 오른 기업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7가지 체크리스트. 1. 산업의 성장성. 이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인가? 2.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해하기 쉬운가? 3. 재무 안정성. 빚이 많지 않고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 4. 배당 지급 여부. 꾸준히 배당을 주거나 성장성이 강한가? 5. 공시의 투명성.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하는가? 6. 경영진의 역량. CEO와 경영진이 믿을만한가? 7. 저평가 여부.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기업인가? 이 7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초보 투자자를 위한 실전 전략. 나는 초보라서 어떤 기업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영욱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일단 관심 있는 기업의 주식을 10주만 사보라. 둘째, 매일 그 기업의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라. 셋째, 3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면서 추가 매수할지 결정하라. 주식을 사면
기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접 투자해보면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찰하고 동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 주는 핵심 메시지. 주식 투자는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다. 주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좋은 기업의 성장은 예측할 수 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기업의 성장 주기에 집중하라. 위기는 곧 기회다. 공포의 사고, 탐욕을 경계하라. 꾸준히 공부하고 기업과 동행하라. 그러면 부는 따라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투자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주식농부의 투자 10계명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욱의 투자 10계명 1.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오늘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핵심 질문: 이 기업이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성장할까?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 시장을 매일 쳐다보며 단기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하되동하지 마라. 주식시장은 늘 소문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이 주식 곧 오른다더라. 이제 주식 다 끝났대. 이런 말들에 휩쓸려 급하게 매매하는 것은 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심리전입니다.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고 남들이 팔면 따라 파는 부하되동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남들이 불안해할 때도 꿋꿋이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세요. 3.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워런 버핏도 강조했던 원칙.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마라.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도 모르면서 투자하면 시장 변동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이 기업이 성장할지 아닐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사용하는 스타벅스, 애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이나 신기술 회사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핵심: 내가 직접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업만 투자하라. 4.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주식은 숫자가 아닙니다. 종목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는 건 삼성전자의 사업과 미래 성장성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고 비싼지가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5.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주식을 산다는 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손님처럼 사고 파는 것에만 집중하죠.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꾸준히 함께해야 합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내 회사라는 마음으로 기업을 지켜보세요. 핵심: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함께 키우는 과정입니다. 6.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주식을 샀다면 그 기업의 모든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의 뉴스, 실적 발표, CEO의 인터뷰 등을 꾸준히 챙겨보세요. 만약 기업의 경영 방향이 흔들린다면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다면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면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 주식을 사고 끝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동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 변동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주기를 보고 투자하세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결국 주가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지만
우량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급등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주기에서 너무 싸게 평가받을 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8. 주식 투자는 농사다. 투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는 과정입니다. 주식은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아니죠. 좋은 기업을 찾고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씨를 뿌리는 단계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이고, 물을 주는 단계는 기업의 성장을 꾸준히 지켜보고 추가 매수할지 고민하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단계는 기업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핵심, 단기 매매가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9.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너무 과열되었을 때는 조심해야 할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지만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산 투자자들은 큰 기회를 얻었죠. 핵심, 시장에 흔들리지 말고 투자 기회를 냉정하게 찾아라. 10.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다. 눈앞의 수익에 집착하면 단기 매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에 집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부가 쌓입니다. 핵심, 작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좋은 기업과 함께 크게 성장하라. 결론, 주식 투자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주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을 소유하는 것. 좋은 기업을 찾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 투자.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과 동행하는 것이 핵심.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면 결국 부는 따라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